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이 수요일이네, 그죠? 수요일은 아무튼 셀트리온은 빨간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퇴근길에 사서 선물을 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수요일 날은 그래도 보면은 어쨌든 뭐 플러스를 그래도 주가는 힘들게 하락할 때도 또 플러스를 내는 경우가 좀 많기도 했으니까. 자, 오늘도 어쨌든 시장이 많이 좀 장중에 흔들림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플러스를 지켜냈고 또 양봉을 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오늘도 22등 평균선을 그죠? 이놈들이 어쨌든 저항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네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좋은 기사가 나오나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오늘은 이제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그죠? 좀 기사가 또 좋은 기사가 나왔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유플라이마가 지금 미국 FDA 승인 신청한 지가 1년이 넘었죠. 2020년도, 21년도에, 그죠? 신청을 했으니까 1년이 좀 넘었습니다. 21년도 말에.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회사에서는 올해 10%의 점유율을, 그죠? 4분기에는 가져갈 수 있다. 가져가게 목표로 세우고 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적으로는 아무튼 오늘 그동안 셀트에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창고 쪽에서 나와서 막은 흔적이 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쪽에 이제 오후장에는 맥커리를 동원해서 좀 눌렀고 오전장에는 노무라, 오늘 노무라 쪽 창고가 그 셀트에 약간 이제 공매도를 좀 친 창고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외국계 쪽에 매도도 일부 좀 비쳤죠.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는 이제 뭐 JP하고 신한, 오늘 반대로 신한하고 JP는 또 오히려 매수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고 그죠?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는 금융투자 쪽에 시장 전체 매수와 더불어서 매수. 그리고 아무튼 국민연금의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오늘도 크게 좀 매수를 했네요.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먼저 이제 차트는 아무튼 뭐 바닥에서 어쨌든 주가가 올라와 약간 저항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인데 거래가 한번 여기서 터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뭐 이틀 남았으니까 주봉상도 20주 또 그래도 한번 터지는 그런 뭡니까? 좀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먼저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시장은 이제 어쨌든 뭐 내일이 이제 아무튼 그 앞으로 우리 시장,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도 한 단계 여기서 또 주가가 상승을 할지 여부가 내일하고 모레, 그죠? 이번 주에 아무튼 주 후반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죠. 어쨌든 뭐 내일 밤 이제 미국이 이 12월달 CPI, 그죠? 미국도 지금 되게 시장에서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7%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시장의 전망치가 월가의 전망치가 6.6%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내려온다면, 그죠? 미국이 또 시장이 하답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우리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어제 이제 하루 19억 매도죠. 그죠? 오늘까지 어쨌든 7일 연속 매수거든요. 7일 매수. 8일 중에 하루 19억 매도하고 7일 매수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만기일 이후에, 아니면 만기일 전에 어떻게 또 액션이 나올지, 요 부분도, 그죠? 아무튼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금리야, 이제, 0.25% 인상하는 거야 뭐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오늘 이제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 외국인들이 아무튼 358억.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강했던 것에 비해서는 어제 오늘 좀 약하죠. 그죠? 그 약한 이유를 굳이 이제 본다면 아무튼 미국 CPI와 우리 이제 이쪽 만기일, 그죠? 그 부분에 조금 외국인들이 감당을 하는 게 아닌가 보이죠. 그러나 뭐 크게 파는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는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또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오늘은 좀 매수 강도를 그동안에 비해서는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이제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투자 쪽의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죠?
어쨌든 지수는 그래도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오늘도 플러스를 유지하는. 그러나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그동안에 강세로 매수를 좀 했던 이 사모펀드가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 또 뭐 보험, 연기금도 지금 8억 매수니까 거의 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조금, 기관들도 약간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이런 이벤트를 좀 경계하는 게 아닌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반대로 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보였어. 그죠? 1,500억을 샀으니까. 기관들은 이제 651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매수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은 되지만, 아무튼 미국의 CPI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사실은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이번 주 3분기 또 이제 기업들 실적, 4분기, 그죠? 발표가 이제 이어지죠. 주 후반부터 이제 금융주를 비롯해서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CPI가 그죠? 가장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시장 전망치가 뭐, 대로 되면은 시장은 오히려 역으로 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한 단계 또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연준 의원들은 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지난해부터 마찬가지로, 그죠? 아무튼 주식이 빠지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들도 했지만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속내를 보면은.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또 어디 스웨덴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인기가 없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금리 올라가는데 좋아할 수 있는, 그죠? 뭐 투자자며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그죠? 강한 또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5%에서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또 뭐 이렇게, 그와 또 반대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기는 해요. 그죠? 지금 어제 인터뷰 중에 하나 이거를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게,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풀 튜더 존슨이라는, 그죠? 매니저가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말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연준이 경제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러니까 경착륙이 가기 전에, 그죠? 연착륙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근데 이제 내년 뭐 어쨌든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올해 주식시장에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지금은 역금융 장세 속에서 어쨌든 돈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돈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지난해부터 해서 역금융 장세에서의 반등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반등이 이제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역실적 장세로, 미국도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도 특히 이제 지금 뭐 출발하는 이런 스타트하는 4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으로 좀 올라오는 거거든요. 기관의 프로그램 수급이고 외국인의 수급으로.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어디까지 도달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비중 축소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전체 시장에서, 그죠? 미국이 이 10,000포인트대를 깨는지를, 그죠? 만약에 뭐 이번에 또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CPI가 6.9나 7%에 그죠? 나와버리면 미국은 또 한번 급락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10,000포인트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고 예상치로 6.6%, 6.5나,
이런 거 나오면 또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급등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급등하기를 좀 기대를 바래 봅니다. 주식시장이 뭐 빠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오르면 단기 매매도 어쨌든 할 수도 있고, 내리면 단기 매매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 시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시장 안의 내용을 쭉 보면, 어쨌든 오늘 지수 부분에서 이제 전강 후약. 지수는, 그죠? 지수는. 근데 이게 이제 이 122동 평균선을 지금 딱 걸쳐놨어요. 그죠? 이게 저항을 약간 받고 있죠. 돌파를 좀 하면은 오히려 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에 요거를 이제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으로 될지.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121 이동 평균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기평선이라고 그랬죠. 주식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물론 지금 당연히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주식 경기가 좋을 리는 없는 거죠. 그죠? 좋을 리는. 그래서 이번 이제 요 단기적인 부분으로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쭉 보면은 뭐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제일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그죠? 카카오 그냥 바닥에 요거는 오늘 보면은 121일, 그죠? 딱 돌파를 했어요.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 단기적으로 제가 7만원대 초반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을 할 것이다.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전 방송에서 혹시라도 이제 매매를 해서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도, 그죠? 그래서 올해 아무튼 이 카카오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또 이쪽 그 셀트리온, 그죠? 이런 쪽은 시장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리프트 50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을 갖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쨌든 은행주가,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은행주들이 어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은행주 쪽에 공매도가 지금 계속 집중되고 있다. 은행주. 자, 우선 이제 신한주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은행주를 이제 약간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제도 매도, 오늘도 매도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은행주 쪽에 공매도가 대량으로 유입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은행주가 거의 뭐 올만큼은 왔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 은행주로 가던 이 매수세가 어디로 좀 확산이 될지, 그것도 한번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단기 이렇게 자칫 급등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한계치는 조금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셀트의, 이것도 제가 안 켜놨네요. 그죠? 자, 셀트의 이제 본론적인 부분으로 와서, 자, 오늘, 또, 항상 어제는 또 이쪽에 누굽니까? 어제는 브라질에, 그죠? 브라질에 이제 유프라이마가, 유프라이마라서 또, 램시마가 이제 어제 승인을 받았다면, 또 기사가 나왔다면, 오늘은 이제 또 휴미라에 대해서, 그죠?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뭐 어쨌든 나왔던 기사니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참조하는 건데, 자, 셀트리온이 이제 오늘 요 기사 내용을 보면, 그죠? 저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점유율 10%가 뭐 누가 동네의 이름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만큼 목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 뭡니까? 미국의 지금 그 유프라이마의 승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1년하고도 뭐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그럼 회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그죠?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보면은 아무튼, 유프라이마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10%, 그죠? 확보할 것이다. 4분기 이후에. 그럼 4분기면 이제 결국은 초점을 맞춘 게, 미국에서 어쨌든 7월 이후에, 그죠? 이제 출시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쪽도 MOB하고 협의를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프라이마가 지금 셀트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또 임상 과정에 있는 부분이 이제 2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교환 임상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3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상호 교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PBM에 이제 사보험사에 등재할 수 있는 이 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보험사에 등재가 되면 그죠? 램시마도 뭐 맨날 7%, 8% 그러다가 사보험에 등재가 되면서 뭡니까? 10%, 12%, 15%, 17%, 20% 쭉쭉쭉 결국은 보세요. 30%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 충분히. 근데 이제 지금 유플라이마가 이제 그 유럽에 출시된 이후에도 사실은 좀 약간 부진했었죠. 부진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난해부터 보면은 독일이라든지 또 이런 프랑스 이런 데 이제 수주에 낙찰에 성공을 합니다. 그죠? 낙찰에. 자, 그런 걸 보더라도 셀트리온의 지금 이 유플라이마는 세계 최초로 고농도 부분에서 세계 최초의 유럽 EMA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에요. 세계 최초예요. 그죠?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삼성도 미국에서 받긴 했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받은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공도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그 부분이 그죠? 장점으로도 작용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1월 말부터 뭐 이쪽에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암젠이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암젠 제품은 저농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80%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저농도가 과연 시장 진입이 쉬울 수 있을까? 또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7월달 이후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어쨌든 알보텍은 공장 때문에 일단 보류. 그죠? 삼성은 허가가 나왔고, 그죠? 암젠은 뭐, 이쪽 저농도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뭐, 또 10%의 점유율 목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제 보면 공급하며 올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0% 목표를 세우면 최소한 뭐 5%를 넘겠죠. 5%만 넘어도 매출이 어딥니까? 그죠? 지금 뭐 각 증권사에서 유플라임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기대치를 크게 높게 잡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데미시마 SC도 그렇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5%의 점유율만 해도 이게 이제 연매출이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뭐 거의 22조인가요? 그죠? 21조 정도 되죠. 미국만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뭐 5%에도 1조 아닙니까? 1조만 해도 못해도 어디예요? 1조만 못해도. 램싱만 1조, 유플라이마만 1조, 레스시 참 앞으로 또 이쪽에 다른 뭐 트럭시마, 허지마 합해가지고 금방금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 왜 그럼 주가가 이렇게 힘들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결국 뭐야? 수급이거든요. 수급. 그러니까 셀트는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연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셀트는 결국 이제 프로그램이 좀 거세게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제 공매도 쪽에 어쨌든 뭐 수급의 주체들은 그래도 좀 크게 과거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이쪽에 이제 어디 변두리에 있는 외국계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막는구나 그런 말씀 드린 게 셀트에 이제 그 공매도를 많이 쳤던 뭐 모간스탠이라든지 골드만이라든지 또 뭐 메리린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일부 CT라든지 뭐 또 UBS라든지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창구가 어디예요? 맥컬리. 또 저기 다이와도 아니고 노무라. 이런 쪽 애들 통해가지고 가서 뭐 빌고 해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계가 21,000주인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뭐 맥컬리도 노무라도 그죠? 그런데 또 이쪽에 금원머리 부분에서는 또 매수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에서는 그렇게 힘 있는 또 어제 그제는 자전 성격의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뭐 공매도도 오늘 공매도가 좀 외국계 쪽으로 약간 받친 것 같아 보니까. 자, 오늘 기관들이 78,000주예요. 최근 이제 기관들이 6일 연속 매수죠. 6일 연속. 6일 연속 중에서 누가 금융투자가 4일 연속. 지금 이제 제가 중요하게 올해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해 연말에 이제 그 전체적인 수급을 하면서 올해 연기금이
그동안의 연기금이 이제 9.7%인가까지 물량을 채웠었는데, 지분을 확보했었는데, 쭉 6.3%까지 3% 줄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7% 중반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올해 지금 연기금이 계속 7일 연속, 둘, 넷, 여섯, 7연속 매수예요. 그죠? 오늘 더 크죠? 근데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이 뭐 오늘 매수가 아까 보니까 크지 않았잖아. 그죠? 8억 매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자, 3억인데 많이 못 팝니다. 이제, 그죠? 올해 들어서는. 투신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공매도가 5천주 완전히 없었는데, 오늘은 공매도가 조금 나왔죠.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은. 근데 그 부분에서는 오늘 이쪽에, 저기, 노무라 쪽에 뜰 걸 동원한 것 같기도 해요. 노무라, 그죠? 노무라. 그래서 외국계를 통해서 좀, 도와달라. 사전사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막판에 주가를 어쨌든 좀, 꺾어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맥컬리까지 동원을 했잖아요. 그죠? 맥컬리. 맥컬리가 뭐 셀트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파는 그런 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아무튼 이제 올해는,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가 강화되는 것보다 국내 기관 창구 쪽에 수급이 이제 또 강화되면서 또 개인들은 엄청난 매도를 해낼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는 아무튼 뭐 제가 이게 요즘 막 보니까 수혜장도 죽일 놈이고 또 저도 죽일 놈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야, 제가 수혜장 레벨하고 같이 그죠?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뭐 나쁜 기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죠? 주식은 내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뭐 아무리 이런 부분 하더라도 판단은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서도 그래. 항상 고객한테 하는 말이 뭐냐? 본인의 우리 증권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주식은 본인의 판단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오늘 11만 5천 주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도 매수가 강화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럼 이제 사모펀드도 좀 팔고 뭐. 이게 이제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죠? 프로그램.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조금 체크를 해야 돼. 근데 하이닉스는 반대로 거기에 매수를 했으니까. 자, 오늘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맥컬리 18,000주. 노무라 15,000주. 그죠? 그러니까 이 노무라 놈들 물량이 보니까, 그죠? 저쪽 동네이잖아요. 노무라. 근데 다이완은 셀트를 우리가 10월달인가 엄청나게 또 긍정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노무라는 공매도니까, 뭐 이제 다른 쪽 애들은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는가 보지 뭐. 그죠? 그래서 이쪽에 부탁을 했나 봐요. 자, 맥커리 노무라는 셀트뿐만 아니라 창고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창고다. 자, 오늘 KB가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뭐 약간 차명 성격의 물량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신한하고 JP도 약간 매수 쪽에서 있으니까 주가가 그죠?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이번 주만 아무튼 좀 뭐 잘 넘기면 그죠? 잘 넘기면 뭐라 그럴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 셀트도 이번 주가 아무튼 이 주봉상으로 이제 참 공매도 볼게요. 자, 오늘 공매도가 15,000주예요. 그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라 와 약간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확실하진 않고요. 자, 최근에 또 뭐 셀트도 5일 연속 오르고 어제 조정받고 오늘도 플러스 냈으니까 그죠? 내일도 좀 플러스 한번 내고 화이팅 하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차트. 어쨌든 20주 이평을 이제 돌파를 이번 주에 좀 하면 참 좋은데, 이제 20주 이평이 지금 17만원대거든요. 그죠? 17만원. 그러면 뭐 한번 강하게 한번 확 치면, 그래 늘면은 그죠? 충분하고. 그래서 이번 주 아무튼 힘내서, 어쨌든, 그죠? 17만원 아무튼 위로 올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힘내시고, 이게 이제 왜 제가 지금 카카오를 제가 계속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단기적으로.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가 지금 이제 20주 이평을 그죠? 이번 주에 딱 올라섰잖아요. 20주. 카카오도 그동안에 계속 보세요. 20주 얻어맞고, 요번에 이제 올라섰거든요. 20주 이평 이탈 이후에. 그래서 20주 이평이 어쨌든 셀트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 그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